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용법과 설치한 앱 확인 및 업데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단에 게임, 앱, 도서 세 가지 분류가 나오게 되죠. 게임을 선택하게 되면 게임만 나오게 되고요. 앱을 선택하면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앱들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도서를 누르면 책들만 나오게 됩니다. 게임을 선택하게 되면 상단에 게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나오게 되죠. 앱으로 들어왔을 때 처음 화면은 추천이 나오게 되죠. 앱 중에서 구글에서 추천하는 앱들이 우선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우측 끝에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시게 되면 앱에 대한 세부적인 카테고리 분류가 나오게 됩니다. 시계, 화면, 게임, 교육, 데이트, 도구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죠.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류에 들어가셔서 앱을 검색한 다음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계 화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앱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다양한 앱들 중에 원하는 앱을 선택해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가 유료 앱들이죠. 만약 무료 앱을 원하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무료라고 입력하신 후에 검색 버튼 누르시게 되면 무료 앱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앱 전체에서 무료 앱을 찾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 평점 순으로 검색을 해볼 수도 있겠죠. 4.0 이상, 4.5 이상을 선택해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앱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앱의 평점은 5점이 만점이죠. 5점에 가까울수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앱이라고 평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글 계정이 있으셔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이 없으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할 수가 없겠죠. 구글 계정을 등록하는 방법은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계정 및 백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계정 관리를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 있는 계정 추가를 이용을 해서 구글 계정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로그인이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서 본인 구글 계정을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계정이 없으신 분은 아래쪽에 있는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구글 계정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우측 상단에 본인 계정 표시가 나오게 되죠. 본인 계정 프로필을 누르시게 되면 앱 및 기기 관리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정보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한 모든 앱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해당 앱에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동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동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앱들은 안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에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주 쓰시는 앱들은 확인을 하시고 꼭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일이 하나씩 업데이트하기 불편하신 분들은 모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한 번에 전부 업데이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치된 앱을 제거하실 경우 보통은 해당 앱을 터치하고 기다려서 설치 삭제를 통해서 삭제를 하시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하시려면 앱들마다 일일이 전부 삭제를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겠죠. 자, 굉장히 불편합니다. 앞서 본 것과 같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터치하시면 제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앱은 제거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거를 해주시면 매번 앱들을 터치하고 기다리고 제거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지울 앱들을 간단하게 제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다시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들어왔습니다. 우측 상단 계정 프로필 누릅니다. 그 다음 결제 및 정기 결제로 들어갑니다. 자, 가끔 나도 모르게 구독한 앱에서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이 결제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 결제 취소를 어떻게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정기 결제를 했을 경우 여기서 간단하게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기 결제라고 있죠? 정기 결제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제하고 있는 앱들이 전부 보이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만료돼서 결제되지 않는 앱들이 있는데요.
구글 원은 지금도 활성화가 돼서 결제가 되고 있죠. 여길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결제 수단과 결제 금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에 보시면 구독 취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독 취소를 하게 되면 해당 앱 관리자에게 따로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취소가 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앱을 설치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금액이 계속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끔 한 번씩 정기 결제 관리 들어오셔서 나도 모르게 결제되고 있는 구독 서비스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가끔 구독 취소를 여기서 했는데도 계속 결제가 된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업체가 일부러 결제 취소를 하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결제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럴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계정 프로필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서 고객센터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구글에 문의를 해서 구독 취소를 했는데 계속 결제가 된다고 문의를 하셔야 되겠죠. 구독 취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고객센터를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도서 부분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전자책들을 여기서 다운받아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화면도 많이 커져서 스마트폰으로 책 보기가 굉장히 쉬워졌죠. 이런 전자책들을 이용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공간 차지하지 않고 항상 들고 다니면서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 무료 도서도 많이 있습니다. 도서 검색에 무료로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스마트폰을 전자책 보는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책을 다운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데요. 이것도 많이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의 활용 마스터입니다.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 가장 처음 접하게 되는 홈 화면에서 휴대폰 사용의 편리함을 극대화시켜주는 위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은 앱 버튼 외에 해당 앱의 기능만 따로 빼서 홈 화면에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위젯 기능이죠.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젯 설치 화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홈 화면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을 설치할 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위젯을 선택해 줍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다양한 위젯들이 있는데요. 이런 위젯들을 이용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 UI 6.0으로 업데이트되면서 가장 최근에 생긴 기능인데요. 커스텀 카메라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커스텀 카메라 기능은 여러분이 카메라를 이용을 하실 때 상황에 따라서 주로 설정하는 기능들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더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 동영상이라든지 프로 모드라든지 파노라마 또는 야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용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기능들을 미리 설정을 해 놓으시면 그 기능을 위젯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위젯부터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위젯 들어갑니다. 그리고 커스텀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젯 이름을 지정할 수 있죠. 자, 커스텀 카메라 그대로 쓸게요. 그 다음 시작 모드 설정이 가능한 거죠. 시작 모드 누르시면 후면 카메라를 이용을 할지 정면 카메라를 이용을 할지 인물 사진, 동영상, 프로 동영상 여러 가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들을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주로 셀카를 많이 찍으세요. 자, 그러면 후면으로 놓지 않고 전면 사진으로 놓고요. 자, 그 다음 그럴 경우에는 인물 사진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인물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은 위젯 배경을 줄 수가 있죠. 카메라 앨범의 가장 최근 이미지인데요. 자, 이걸 누르신 다음 이미지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선택을 할게요. 자, 이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카메라가 설정이 됐어요. 저장합니다. 그러면 커스텀 카메라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이제 이 커스텀 카메라를 선택하게 되면 바로 전면 카메라가 실행되고 인물 모드로 사진 찍을 준비가 되는 거죠. 바로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에 들어가서 인물 모드 선택하고 전면 모드 선택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위젯 한번 터치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카메라 모드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좀 더 줄여볼까요? 이 커스텀 카메라는 여러 개를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앞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또 홈 화면 터치하고 기다려서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카메라로 다시 들어간 다음 커스텀 카메라 또 들어갑니다. 추가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커스텀 카메라를 얹을 경우에는 이름을 다르게 주는 게 좋겠죠. 자, 저는 커스텀 카메라 2라고 그냥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작 모드를 또 누르시고요. 이번에는 후면 카메라로 해서 음식 사진을 이용을 해볼게요. 자, 음식 사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일일이 카메라 실행하고 찾아 들어가실 필요 없이 위젯을 이용을 해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위젯의 이미지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선택합니다. 이미지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미지 선택을 할게요. 자, 이 이미지 선택했습니다. 저장합니다. 자, 그러면 커스텀 2가 다시 생겼죠. 자, 사이즈를 좀 더 줄일까요? 자, 이렇게 필요한 카메라 설정들을 미리 이런 식으로 꺼내 놓게 되면 터치만 하면 바로 해당 기능이 실행되면서 카메라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많이 꺼내 놓으면 복잡합니다. 자, 그럴 경우 같은 종류끼리는 묶어줄 수 있는 위젯 스택 기능이 새로 생겼죠.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스택 만들기라고 나오고요. 플러스 눌러주시고 여기서 위젯을 새로 설정을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겹칠 위젯을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들고 위젯끼리 겹쳐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위젯 스택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전환은 꺼놓고 제가 터치해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터치해서 넘겨주시면 여러 개의 카메라 설정을 넘기면서 바로바로 선택해서 실행할 수가 있죠. 자, 카메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셀카, 인물사진, 음식사진, 풍경, 영상들을 이런 식으로 스택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넘겨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가장 최근에 생긴 카메라 위젯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위젯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보통 날씨 같은 것들 많이 꺼내 놓으시죠. 여기 보시면 해당 지역의 날씨와 온도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지도 앱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예 지도에서 필요한 기능을 꺼내 놓으실 수 있죠. 자, 네이버 지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정한 버스 도착 정보를 미리 위젯에 꺼내 놓을 수 있고요.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자주 가는 장소는 미리 이렇게 꺼내 놓고 이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다니는 목적지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지금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각 장소마다 시간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매번 지도 앱 실행하고 들어가셔서 해당 목적지 선택해서 걸리는 시간 확인하실 필요 없이 홈 화면에 이렇게 시간이 바로 나오게 되니까 스마트폰만 켜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은 시계도 있죠. 시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 시계에 오셔서 큰 시계로 바꿔주시면 요일과 시간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연락처죠. 자, 연락처는 여러분이 통화하고자 하는 연락처를 꺼내놓고 바로 터치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통화와 메시지, 전화 전부 가능하고요. 연락처로 위젯을 추가하게 되면 메시지나 영상통화, 전화 원하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일단 전화로 위젯을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전화 누르시고요. 추가합니다. 자,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됐죠. 이제 이 위젯을 터치하기만 하면 바로 통화가 되게 됩니다. 간편하게 통화할 수 있어요. 일일이 전화 앱 누르시고 연락처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자, 이 연락처 위젯은 여러 개를 꺼내 놓고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위젯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연락처로 갑니다. 이번에는 연락처를 추가할게요. 앞서는 전화를 추가했죠? 연락처 추가합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연락처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터치하게 되면 전화를 할지, 메시지를 보낼지, 영상통화를 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연락처를 많이 꺼내 놓으셨을 경우에는 화면의 공간을 차지해서 보기가 안 좋죠? 자, 그럴 때는 연락처 터치하시고 기다리셨다가 바로 겹쳐주시면 이렇게 연락처 위젯을 폴더로 묶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락처 선택해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영상통화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연락처 앱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다시 위젯입니다. 자, 그 다음은 카카오톡이 있죠. 자, 카카오톡 선택하시게 되면 카카오페이라든지 일정, 생일 이런 것들을 전부 위젯으로 추가를 할 수 있고요. 일정까지 추가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카카오톡의 경우에는 이렇게 위젯에 단톡방을 추가를 하는 위젯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카카오톡 실행합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채팅 눌러주시고요. 대화방이 있을 경우 원하는 대화방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라고 나오죠. 자, 이게 대화방으로 바로 접근하는 위젯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가기 추가할게요. 자, 어때요? 위젯이 나오죠? 자, 이렇게 위젯을 추가할 수가 있죠? 추가하겠습니다. 자,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시면 이렇게 카카오톡 대화방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위젯이 추가가 됐죠. 자주 가는 대화방은 이런 식으로 꺼내 놓으시면 해당 위젯 버튼만 터치하시면 바로 대화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보통 대화방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가 있는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 자주 가는 대화방들은 이런 식으로 미리 꺼내 놓으시면 좋겠죠. 자, 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홈 화면에 바로 가기 추가하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지금 대화방이 2개 꺼내져 있는데요. 앞서와 똑같이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바로 얹어 주시기만 하면 이렇게 폴더에 자주 가는 대화방들을 넣어 놓고 폴더만 누르시고 자주 가는 대화방으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분들은 바깥으로 빼주시면 돼요. 터치하고 기다리셨다가 바깥으로 빼줍니다. 그 다음에 손을 떼게 되면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이게 위젯의 기능들이죠. 자, 이렇게 편리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젯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은데 위젯을 잘 쓰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그 다음은 네이버에도 위젯이 있죠. 네이버 날씨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검색창이 나오죠. 음성 검색, 사진 검색, 위치 검색 그대로 전부 이용할 수 있고요. 네이버 페이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 추가해 볼까요? 터치하고 추가합니다. 투명도도 설정할 수 있고 컬러도 지정을 할 수 있죠. 저는 기본으로 하도록 할게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위젯이 추가가 됐죠. 자, 위에 있는 거 터치해서 기다려서 아래로 내리고요. 자, 이 입력창은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위쪽으로 올려놓도록 할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할 때 바로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이버 앱 브라우저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그냥 여기에 바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음성으로 검색도 가능하죠. 음성 버튼 누르고 음성으로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날씨 알려주세요. 내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일가는 하루 종일 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자, 이렇게 음성으로 검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미지로 검색도 할 수 있죠. 스마트 렌즈를 이용을 해서 문자 인식이나 바코드, 쇼핑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위치 검색도 가능하죠. 자, 이런 식으로 네이버 검색창을 아예 띄워놓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다시 위젯으로 들어가 볼게요. 위젯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구글 검색창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구글 검색창 나오죠. 자, 터치할게요. 추가합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창도 추가할 수 있죠. 자, 필요에 따라서 구글에서 검색할 일도 있고 네이버에서 검색할 일도 있을 경우 이런 식으로 2개를 꺼내 놓고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겹쳐 놓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젯 스택이 적용이 돼서 터치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넘겨서 다른 검색을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위젯과 위젯 스택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고 편리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위젯 기능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때
어떤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지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나 기기 변경 또는 알림 등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과 앱을 이용하면서 등록한 모든 계정을 확인하고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계정 및 백업이라고 있죠? 여길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정 관리라고 나옵니다. 계정 관리로 들어가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에 등록되어 있는 다양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계정 아래에 보시게 되면 어떤 앱과 어떤 기능에서 등록된 계정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글 계정이 저는 지금 2개가 등록되어 있죠. 저는 구글 계정을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해당 계정을 바꿔서 이용하게 되는데요. 그때 등록된 계정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 계정이 하나가 등록되어 있죠. 그 다음 삼성 계정이 또 하나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관리로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내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앱들 어디서든 계정을 등록하게 되면 이 계정 관리에 전부 나오게 됩니다. 꼭 구글과 삼성에 연관되어 있는 계정이 아니더라도 내 스마트폰에서 한 번이라도 계정을 등록을 했으면 그 계정이 전부 여기에 뜨게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계정을 추가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 해당 계정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계정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바꾸거나 또는 판매를 하거나 버리실 경우에 이런 계정들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고 버리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그냥 삭제를 하게 되면 해당 앱이나 사이트에서 내 기기에 계정이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삭제보다는 되도록이면 이 계정 관리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해당 앱이나 기능에 가셔서 로그아웃을 하신 다음에 계정 관리에서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구글 계정 같은 경우에는 로그아웃을 하지 않고 그냥 삭제를 하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를 하게 되면 계정 락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계정을 삭제하거나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거나 버리실 경우에는 일단 전부 계정에서 로그아웃을 하시고 여기서 계정 삭제를 이중으로 해 주셔야 안전하게 내 개인 정보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계정 추가죠. 자, 계정 추가를 누르시게 되면 우측에 파란색 동그라미로 계정으로 등록한 앱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새로 계정을 여기서 추가를 할 수가 있죠. 뒤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 스마트폰에 있는 네이버 앱에서 검색하거나 뭔가 작업을 했을 경우 동일한 계정을 PC에서 접속을 하더라도 작업을 이어서 하거나 검색을 이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데이터 자동 동기화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과 여러 가지 기기를 혼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자동 동기화를 이용하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동일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버린다거나 판매를 한다거나 초기화할 경우에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들어가셔서 일단 삼성 계정부터 로그아웃을 하셔야 되겠죠. 삼성 계정 들어가신 다음 제일 아래쪽에 보면 로그아웃 버튼이 있죠. 삼성 계정은 이렇게 로그아웃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구글 계정 로그아웃이죠. 구글 크롬 실행합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 누르시고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서 등록되어 있는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계정 부분을 터치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기기에 등록된 구글 계정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계정이 2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로그아웃하고 동기화 사용 중지를 하게 되면 각 계정에서 전부 로그아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과 이 계정은 완전히 연결이 끊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정을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 계정에 관련된 흔적을 완전히 지워주는 거죠. 계정은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내 손을 떠나는 스마트폰은 항상 이런 식으로 계정을 완전히 초기화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등록 계정 확인과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개인정보를 지키는 가장 첫걸음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 사용법 기본기 마스터입니다. 이번 시간은 내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내 스마트폰의 기본 정보를 확인해야 할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휴대전화 정보라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본인 휴대전화의 기종을 확인할 수 있고요. 휴대전화 전화번호도 확인할 수 있고 모델명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가끔 중고 거래를 해야 한다든지 내 휴대전화가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확인할 경우에는 모델명이나 제품명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때 여기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IMEI 번호죠. 요즘은 휴대전화를 중고를 구매해서 이용하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그렇게 중고 거래를 하실 때 도난폰인지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IMEI 번호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휴대폰은 이 IMEI 번호가 각각 다르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호만 아시면 도난폰, 분실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번호만 이용하시면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 화면에서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네이버로 오신 다음 단말기 자급제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www.imei.kr이라는 단말기 자급제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분실 도난 무료 조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여기에 IMEI 번호 입력하시고 조회하시게 되면 도난 분실폰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아래쪽에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요. 여기서 IMEI 번호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클립보드에 복사되었다고 나오죠. 자, 다시 IMEI 사이트로 와서 IMEI 번호 부분에 클릭하시고 기다리시면 붙여넣기라고 나오죠. 붙여넣기 하신 다음 여기 있는 보안번호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회하기 합니다. 그러면 도난 분실 정보가 없다고 나오죠. 이렇게 간단하게 IMEI 번호로 문제 있는 휴대폰인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상태 정보라고 나오죠. 상태 정보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초 통화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끔 가계통 휴대폰을 새 휴대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최초 통화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휴대폰 약정 기간 같은 것들 확인할 때도 최초 통화일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때도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내 스마트폰의 원 UI 버전 확인할 때는 소프트웨어 정보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들어가시면 원 UI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 UI 버전을 확인하시고 업데이트 해야 할 경우 뒤로 돌아갑니다. 자, 설정에 다시 들어오신 다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기서 다운로드 및 설치를 확인을 하시면 마지막 업데이트 확인이 언제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최근 업데이트가 언제 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최근 업데이트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을 경우 여기 있는 다운로드 및 설치를 눌러주시면 최근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을 경우 내 스마트폰을 업데이트 해주게 됩니다. 지금은 최신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은 여기 있는 최근 업데이트 선택하시면 마지막으로 완료된 업데이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업데이트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됐는지도 내용 모두 보기에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요즘은 스마트폰에 설명서들이 따로 따라 나오지 않죠. 설명서가 있으면 자세한 내용들을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을 텐데 설명서가 없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스마트폰에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시면 팁과 사용 설명서라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사용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삼성닷컴에 연결이 된 다음 시작하기를 눌러서 사용 설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샀을 때 자세하게 나오는 설명서 같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확대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작하기 설명서고요. 그 다음 앱과 기능 알아보기 들어가시게 되면 좌측 상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눌러서 계정이라든지 알림창, 문자 입력, 전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화 눌러보면 전화 걸기라고 나오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화 거는지 전부 설명이 되어 있고요. 연락처 통화 기록 이용해서 전화를 건다든지 단축번호, 주변 장소 검색, 국제전화 여러 가지 전화 걸기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이 사용 설명서를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휴대전화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기본 실전 활용 총정리입니다. 여러분은 기본적인 스마트폰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림 설정, 화면 설정, 소리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때 항상 스마트폰을 보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가 왔다던가 뭔가 알림이 오게 되면 알림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들고 어떤 알림이 왔는지,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이 알림을 열기 위해서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아래로 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알림들이 와 있는데요. 이런 알림들이 많이 올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알림이 아닌 다른 알림들은 전부 꺼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방법은 알림창을 내리신 다음 하단에 알림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필요 없는 알림은 여기서 전부 꺼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 사전 같은 데서 오는 알림은 사실 그렇게 필요가 없죠. 자, 이런 것도 꺼주시고요. 그 다음 네이버 지도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때는 필요하지만 알림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꺼주시는 거죠. 자, 하지만 메시지나 팩스 같은 것들은 알림이 오게 되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켜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삼성 인터넷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분이 설치한 여러 가지 앱들에서 오는 알림들은 이렇게 전부 꺼주시게 되면 매번 울리는 알림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켜주는 게 좋겠죠. 이 앱 알림에 들어오셔서 필요 없는 알림들은 전부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알림이 오게 되면 좌측 상단에 보면 알림 표시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이콘들이 알림이 온 것을 보여주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알림창을 여시고요. 여기서 이미 온 알림을 확인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알림들이 열려 있으면 필요 없으니까 지우기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알림이 많이 열려 있으면 이것도 내 스마트폰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속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알림들 전부 열어놓지 마시고요. 지우기를 이용을 해서 알림들 전부 닫아주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알림이 없어졌죠? 자, 홈 화면에도 알림들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소리 설정을 보도록 할까요? 설정 들어갑니다. 그 다음 소리 및 진동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벨 소리나 알림 소리 또는 시스템 소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은 전화벨 소리인데요. 여기 지금 소리가 체크되어 있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전화벨 소리가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우측에 있는 진동으로 바꾸게 되면 벨 소리가 나지 않고 진동이 울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무음은 아예 벨 소리가 나지 않는 설정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소리를 체크해 줄 때는 전화벨이 울릴 때 진동도 같이 울릴지 설정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용을 하시다 보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곳에 있을 경우 전화가 왔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진동을 같이 체크를 해 놓으시면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도 벨소리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되도록이면 진동도 같이 선택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진동을 누르면 진동만 울리게 되겠죠. 자, 그런데 무음을 선택하게 되면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이 나오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극장을 가셨는데요. 극장에서 영화 보는 동안은 벨소리가 울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1시간이라든지 2시간 여기서 지정을 해서 설정하시면 되겠죠. 지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소리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벨소리 설정이죠. 벨소리는 당연히 내 스마트폰에서 울리는 벨소리가 되겠죠.
자, 벨소리 음량을 여기서 지정을 해줄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벨소리들이 있죠. 이런 벨소리들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만약 스마트폰에 있는 음악을 벨소리로 지정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운드를 벨소리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 mp3 음악들 많이 넣어서 다니실 텐데요. 그런 음악들이 여기에 전부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찾지 않아도 사운드 선택기라는 곳에 들어오면 전부 나오게 돼요. 거기서 원하는 음악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택한 하이라이트만 재생도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보통 음악이 플레이가 되면 전주 부분은 조용하기 때문에 벨소리의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하이라이트 재생을 체크해 주시면 전체 음악에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만 벨소리로 자동 재생해 주게 됩니다. 우리가 구역을 따로 설정할 필요가 없죠. 자,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은 알림 소리가 있죠. 알림 소리도 들어가시면 다양한 알림 소리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알림 소리는 내가 원하는 음악을 따로 선택할 수는 없고요. 기본 제공되는 알림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림 진동 패턴도 설정할 수가 있죠. 알림이 울릴 때 진동이 너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서 알림 진동을 설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알림이 울릴 때는 진동은 필요 없는데 자꾸 알림이 울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진동을 없애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면 진동은 울리지 않고 알림만 나오게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알림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무음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알림과 벨소리 설정은 스마트폰 우측이나 좌측에 보시면 음량 버튼이 있죠. 그 음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소리바가 나오게 되고요. 점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알림이 되죠. 그 다음 여기는 벨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림 소리와 벨소리 설정을 또 따로 해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 통화음 크기 조절은 나오지가 않죠. 자, 이 소리 및 진동에도 통화음 크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다른 곳에서도 전부 나오지 않아요. 자, 그것은 통화할 때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통화 중에 우측이나 좌측에 있는 벨소리를 키우거나 줄이면 통화음의 크기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통화음 크기는 통화 중에 조절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진동 세기를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진동 세기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전화 울릴 때 진동 세기, 알림일 때 진동 세기, 미디어나 시스템 각각의 경우마다 진동 세기를 어떤 식으로 줄지 여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스마트폰을 책상에 얹어놨을 때 진동이 울리면 갑자기 드드득 하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진동 소리를 재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진동이 울리는 게 아니고요. 소리로만 울리게 됩니다. 조용하게 뭔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벨소리 울리는 게 싫을 경우에 진동 소리 재생으로 주시면 벨소리나 알림 소리가 울리지 않고 진동으로 소리가 나게 되겠죠. 이것도 회의하실 때라든지 조용한 장소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음질 및 음향 효과인데요. 연세 드신 분은 특히나 통화할 때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음질 최적화를 이용하시면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음질 최적화 들어가시면 본인 연령대에 맞는 음질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음질 찾기를 이용을 해서 나에게 맞는 최적화된 음질을 설정하시게 되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30, 40대 이하 분들은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40, 50대 이상 연령대가 되시는 분들은 꼭 최적화된 음질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 최적화된 음질은 이어폰을 이용해야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 들어오셔서 디스플레이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여기 밝기라고 나오죠. 자, 이 밝기를 이용을 해서 스마트폰 밝기를 조절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빨간 부분까지 올라가게 되면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올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전체 바가 빨간색으로 바뀌죠. 자, 이렇게 되면 배터리 소모가 많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너무 밝은 밝기는 눈에도 좋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적당한 밝기 선 이상은 올려주지 않는 게 좋겠죠. 배터리 소모량도 줄이고 눈에도 부담이 가지 않는 밝기를 찾아서 그 밝기를 지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 밝기 최적화인데요. 자, 이 밝기 최적화를 이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어둡게, 밝은 데서는 밝게 바뀌게 되는데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건 끄고 이용을 하시는데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여러분도 끄고 이용을 하시고요. 빠르게 밝기 조절을 할 경우에는 상단을 아래로 터치해서 쓸어내리고 여기 있는 밝기 조절을 이용을 해서 조절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르게 조절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더 밝게 기능이죠. 자, 보통 스마트폰을 햇빛 아래에서 보면 이 밝기를 아무리 올려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그럴 때는 밝기를 최대로 올리고 더 밝게 기능을 켜주시게 되면 최대 밝기의 밝기보다 더 밝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배터리 소모량은 아주 많아지게 돼요. 꼭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면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화면 모드는 선명한 화면으로 볼지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볼지를 설정하는 건데요. 선명한 화면의 경우에는 영화를 본다든지 움직이는 화면을 볼 경우에는 선명한 화면으로 보시면 좀 더 깨끗한 화면을 볼 수가 있죠. 자, 평상시에는 자연스러운 화면으로 주면 눈에 부담이 가지 않고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명한 화면으로 설정을 했을 경우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기준이 중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파란빛이 많이 도는 화면이 나오고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빨간빛이 많이 돌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따뜻하게 되죠. 눈의 부담은 따뜻한 색상 쪽이 덜 갑니다. 차가운 색상으로 갈수록 눈의 부담은 더 많이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쓰는 스마트폰은 따뜻한 색상의 중간쯤에 위치해 놓고 이용을 하는데요. 장시간 이용할 경우에는 눈의 피로가 훨씬 덜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화면 보기라고 있죠. 이것은 블루라이트를 줄이는 거죠. 자기 전에 스마트폰들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되도록이면 자기 전에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를 이용을 해서 블루라이트를 줄이고 화면을 보시면 수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이 편안한 화면 보기 꼭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 알림 설정, 소리 설정,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마트폰 이용할 때 가장 직접적으로 접하게 되는 설정들이니까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설정을 설정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일상생활 중에 작아서 안 보이는 글씨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돋보기 안경을 휴대하시거나 카메라를 켜고 확대해서 보시는데요. 아주 간편하게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을 비롯하여 스마트폰을 크게 보는 쾌적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의 돋보기 기능을 활성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톱니바퀴 설정 버튼 누릅니다. 그리고 접근성을 찾아주세요. 접근성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는 시각 보조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은 시인성 향상이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돋보기라고 있죠. 돋보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돋보기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돋보기 바로가기 켜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나오죠. 이게 접근성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이 돋보기로 변신합니다. 그런데 이 접근성 버튼이 구석에 있어서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래서 다른 버튼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접근성 버튼 누르기 터치하면 어떤 방법으로 돋보기 기능을 실행할지 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접근성 버튼 누르기 우측에 보면 또 설정 버튼이 있죠. 자, 이걸 누르세요. 그러면 위치가 나오게 되죠. 자, 내비게이션 바가 현재 설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앱 위에 표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돋보기 버튼이 아예 스마트폰에 나오게 됩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홈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나와 있죠. 자, 어떤 앱을 실행하셔도 이 버튼은 계속 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돋보기 버튼이 나와 있으면 이 돋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지면서 돋보기 기능이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서류 같은 것들 보시면
깨알 같은 글씨 때문에 시력이 좋으신 분들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죠. 자, 이렇게 돋보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깔끔하게 나오게 되죠. 자, 이런 글씨는 정말 작은 글씨인데요. 이런 글씨도 전부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확대 슬라이드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만큼 더 확대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이 확대됐네요. 자, 축소하면 더 작게 보이게 되겠죠. 본인이 보기 편한 배율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아무리 작은 글자도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돋보기 기능을 이용을 하게 되면 접사 카메라로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접사 사진을 찍으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요. 이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접사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5만원권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5만원권을 확대하면 놀라운 접사 세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확대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최고로 한번 확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확대를 해주면 이렇게 금액 옆에 잉크가 삐져나온 모습까지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 옆쪽을 보시면 세부적인 이런 문양까지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한국은행 총재라고 쓰여져 있는 글씨도 확대해 보니까 글씨가 깔끔하지 않고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이 전부 보이네요. 이런 도장 부분도 마찬가지죠. 육안으로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셔터 버튼을 눌러서 이 장면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촬영까지 가능하죠. 자, 그 다음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셔야만 지금 찍은 사진을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찍은 사진을 다시 또 확대를 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최고로 확대해서 찍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확대해서 찍으면 다시 슬라이드가 제일 왼쪽으로 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움직여서 찍은 사진 자체를 다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확대를 하면 약간 흐려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좀 더 확대해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스마트폰 화면 자체를 크게 시원하게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설정하는 방법은 설정 들어가신 다음 디스플레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쉬운 사용 모드라고 있죠. 자, 여기로 들어가세요. 여기 있는 쉬운 사용 모드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 스마트폰 화면의 배지 사이즈가 약간씩 더 커지게 되고요. 디자인도 단순화돼서 스마트폰 화면이 한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 조정하기 싫으신 분들은 이 쉬운 사용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터치 한 번으로 간단하게 쾌적한 화면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쉬운 사용 모드 체크할게요. 자, 그러면 모양이 바뀌었죠? 홈 버튼 누를까요? 자, 그러면 어때요? 아까 보던 화면과는 다르게 아주 큰 화면으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홈 화면에 있는 배지들의 레이아웃도 중간에 여유 공간이 많이 생겨서 훨씬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주게 되면 기존에 나와 있던 배지들이 전부 없어지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터치해서 다음 화면으로 넘기면 여기에 앱 배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전부 없어졌죠. 자, 이럴 경우에는 홈 화면 터치해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게 되면 앱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 있는 앱스 화면에서 원하는 앱을 다시 꺼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앱을 꺼낼 겁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나오죠. 홈 화면에 추가합니다. 그러면 다시 홈 화면에 꺼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앱 배지들이 다시 앱스 화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주 쓰시던 앱들은 다시 꺼내 놓으셔야 되겠죠. 약간 귀찮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두시면 한눈에 들어오는 홈 화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쉬운 사용 모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단 부분을 터치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온도와 날씨가 전체 화면으로 보이게 되죠. 한눈에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사용 모드는 기본적으로 구글 검색창이 나오게 되죠. 이런 검색창이 있으면 검색을 할 때 매번 브라우저 열고 들어가서 검색하실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터치해서 검색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패드가 반전이 됐죠. 쉬운 사용 모드에서는
이 키패드 반전이 기본 설정이 됩니다. 키패드도 이렇게 반전이 되면 한눈에 들어와서 훨씬 보기가 좋죠. 시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쉬운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복잡하게 여러 가지 설정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설정 들어갈게요. 지금 쉬운 사용 모드죠? 쉬운 사용 모드에 체크된 상태인데 고대비 키보드가 기본으로 체크가 되어 있죠. 고대비 키보드가 필요 없으신 분은 여기서 꺼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켜주시는 게 훨씬 눈에 잘 띄죠. 자, 그 다음에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길게 눌렀을 때 반응하는 시간을 짧게는 0.3초부터 길게는 1.5초까지 조절해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직접 설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쉬운 사용 모드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자, 뒤로 돌아가게 되면 이번에는 글자 크기와 스타일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글씨 크기를 조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글자 크기라고 있는데요. 이 글자 크기를 조절을 해서 스마트폰 화면에 보이는 글자들을 전부 크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자, 글씨가 더 커졌죠?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쉬운 사용 모드를 설정한 상태에서 글씨 크기를 한 번 더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은 글자 굵기도 지금 굵게 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는 싫으실 경우에는 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글자는 커지되 굵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한번 조절을 해보시고요. 본인에게 맞는 설정을 해두시면 그 다음부터 보실 때는 좀 더 스마트폰을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요즘은 시계를 잘 차고 다니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데요. 스마트폰으로 날짜나 시간 확인하시는 분 많으시죠? 자, 그런데 날짜나 시간을 확인을 할 때 항상 잠금 화면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금 화면에 시간이나 날짜가 작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잠금 화면에 있는 시간을 키우는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잠금 화면 상태죠? 시간과 날짜가 이런 사이즈인데요. 자, 이것을 좀 더 키워보도록 할까요? 홈 화면에서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서 배경 화면 및 스타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잠금 화면 선택합니다. 그러면 홈 화면과 잠금 화면 두 가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저는 잠금 화면 선택할게요. 그러면 잠금 화면에 있는 요소들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시간을 터치를 하시면 여기에 조절점이 나오게 되죠. 이 조절점을 잡고 당기시면 좀 더 크게 나오게 되겠고요. 아래쪽에 있는 부재중 전화라든지 메시지, 잠금 표시 이런 것들도 없앨 수도 있습니다. 터치하면 설정창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설정 안함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시계만 나오게 되겠죠. 자, 다시 시계 터치합니다. 이 상태에서 시간 표시의 폰트를 바꿔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폰트를 바꾸면 좀 더 굵은 서체로 나와서 눈에 더 띄게 되겠죠. 이것도 보기 편리한 방법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눈에 더 잘 띄는 컬러로 바꿔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잠금 화면을 풀지 않고도 자주 쓰는 앱이 있을 경우에 바로 실행하게 할 수 있죠. 자, 좌측과 우측에 카카오톡과 카메라 앱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카메라 앱은 잠금을 풀지 않고도 바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순간 포착 같은 것들을 해야 될 경우에 바로 카메라를 꺼내야 되는데 잠금 풀고 카메라 앱 실행시키고 단계가 많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카메라 앱을 잠금 화면에 배치시키면 바로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고요. 카톡도 마찬가지죠. 자주 쓰시는 앱들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카톡 터치하시면 원하는 앱을 여기서 설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앱 터치해 주시면 그 앱으로 바로 교체가 되게 됩니다. 필요 없으면 앱 없음 해주시면 되겠죠. 하지만 자주 쓰는 앱은 꺼내 놓으시는 게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잠금 화면에 적용이 됐죠? 자, 이제 잠금 화면 상태를 열어보시면 더 큰 시간을 볼 수 있고요. 지금 카톡과 카메라 앱이 보이죠? 자, 카메라 앱 터치해서 당기시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을 돋보기로 활용하고 스마트폰 화면을 좀 더 크게 설정해서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런 기능들은 매번 쓰이는 기능들이니까 잘 설정을 해 놓으시고 편리하게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